네, 안녕하십니까. 조희전 작가입니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 나오는 내용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삶의 목적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에서도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즐거운 일은 생계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오해다. 삶의 목적을 찾는 비결은 자신의 고유한 열정을 따르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서 목록을 만들자. 인생을 바꾸는 일은 분명 겁나는 일이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살면서 겪는 중대한 변화다. 하지만 중대한 변화도 결국 하나의 변화일 뿐이다. 당신이 좋아하고 열정을 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또 내게 무엇을 안겨줄까라는 기대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게 된다. 삶의 목적은 곧 삶의 이유다. 그것이 당신이 일을 하는 까닭이다. 내가 조언하고 싶은 점은 소득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소득원은 생활 수준을 희생하거나 돈벌이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실현할 자유를 준다.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다. 일단 목적을 찾으면 그것을 성취할 방법도 찾게 된다. 누구나 실패해본 경험이 있다. 당신도 나도 다른 어떤 부자나 위인도 마찬가지다. 실패의 이유는 우리의 의도에 있지 않다. 얼마든지 다시 시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자. 도전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나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야 내 안에 누구에게도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는 특별한 재능과 고유한 세계관이 있었다. 당신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에 집중하면 자신이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지적 때문에 자신의 꿈을 내던지는 것을 본다. 목적을 가지고 항의하지 않으면 항로를 이탈하고야 만다. 일단 맞는 목적을 가지면 비전을 쉽게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이 욕망하는 것을 실현해줄 구체적 목표가 보인다. 비전의 창조와 유지가 핵심이다. 당신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베이스 캠프에도 가지 못했는데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경사면을 올라야 한다. 지름길은 없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꿈은 영원히 당신의 삶이 되지 않는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서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기본적인 발상이 준비됐으면 바로 움직이자. 등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 부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하자. 이야기의 요점은 그가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즉시 꿈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삶의 기본 니즈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목적을 추구할 수도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없다. 명심하자. 먼저 기본 니즈가 충족되어야 자유가 생긴다. 기회는 많다.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하자. 삶의 목적 달성에 관여하지 않는 일들을 없애나갈 것을 권한다. 5장 시간 관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성과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20%의 활동을 가려보자. 효과적인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인생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삶의 목적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전체 과정의 첫 단계는 자신의 의도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일단 명확한 목적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계획과 실행을 분리하자. 우선순위 설정과 평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실행에 있다. 반드시 행동에 나서자.
6장 가난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 싶다면 이런 압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 남들이 던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무시하고 내가 가려는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 사회가 믿는 기성규범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진부하고 뻔한 결과를 그저 받아들이는 대신 삶이 당신을 위해 과연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얻게 된다. 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부유해지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유한 마음이 있어야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열정은 전염된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목표와 꿈에 헌신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돕고 싶어 한다. 그러니 새로운 목표가 생길 때마다 먼저 그 목표를 이루기로 결단해야 한다.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원하는 것에 헌신해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근면성이 필요하다. 최고의 영업 직원들은 긍정적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친 사람들이다. 오직 자신의 목표에 집중한다. 인생은 당신이 믿는 대로 펼쳐진다. 기회는 존재하며 늘 존재할 것이다.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남들보다 뛰어나다. 대부분 다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 중 타고난 재능은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믿음과 각고의 노력이었다. 그는 챔피언이 된 후에도 매일 연습하고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않았다. 타이거 우즈야말로 노력하는 사람의 좋은 본보기다. 남들에게는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보이는 것 뒤에는 엄청난 땀과 노력이 쌓여 있게 마련이다.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했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기로 선택했다. 오늘날 존경받는 부자들은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부 창업자들이 처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모두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능수관척하지 말자. 중요한 건 인간관계다. 직관이 그 공백을 채워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진짜 목적은 가치 창출이다. 비즈니스는 당신과 고객 양방에게 일정 종류의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7장 부의 줄기를 단단하게 가꾸자. 실질적인 변화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 목표는 언제나 비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때 매일 과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 중 하나가 그룹의 일원이 되라는 것이다. 한 목표와 포부를 가진 2명 이상이 모여 공동 성장을 도모하는 그룹의 구성원이 되어보자. 나는 이런 그룹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부른다. 때로는 동지의 유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의미한다. 타인의 손길이 필요하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예기치 못한 일에 봉착했을 때 신속히 방법을 배우고 유용한 자원을 확보할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고 성공 차례를 찾아보자. 그리고 확실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자. 가장 먼저 서점에 가볼 것을 권한다. 꼭 첫 스윙에서 장애 홈런을 쳐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성공은 뭐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첫 번째 시도가 한 달에 몇백 달러밖에 벌어들이지 못해도 그것은 옳은 방향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누구도 막거나 끊을 수 없는 소득원이 하나 이상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 수많은 사람에게는 직장이 사회생활의 중심이자 전부라는 사실이다. 소득을 얻는 방법은 시간 제공이 아니라 가치 제공이어야 한다.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 꿈을 시각화하자.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먹은 마음에 기반한다. 자기 내면의 지혜를 믿는 법을 배우자. 자유직은 자기 소득에 대해 직장인보다 훨씬 강한 통제권을 가진다. 오히려 새롭고 끈끈한 관계 구축이 더 중요해진다. 아주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숱하게 많다. 8장 가속할 때와 진정할 때를 구분하라.
만약 당신이 현재 혼란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수라장에 놓여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일주일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삶에 혼란을 주는 주요 원인은 재정이다. 하지만 더한 원인은 혼란을 가중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데 있다. 저의 현실은 모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끌어들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제 자신이고 제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을 바꾸는 것 뿐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삶에서 혼돈을 몰아내고 마음을 부유하게 먹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겼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혼돈을 선택할 수도 있고 평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책임지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즉 이동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온전한 집중력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다. 인생에 있어서 서두르는 것이 다는 아니다. 천천히 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최대의 만족을 선사할 최고의 사탕에 집중해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적게 들이면 훨씬 빨리 성취했을 것이다. 당신도 자신을 위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비판적 사고를 배워야 한다. 삶의 질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 부자가 되는 데는 딱히 천재일 필요도 교육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다. 당신은 유일하고 고유한 개인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원한다면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활용하자. 위대한 도전에는 엄청난 인내가 요구된다. 작은 성취가 다음 단계로 올라설 에너지를 제공한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높이 왔는지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 광경이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가져와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9장 진정한 부는 관계에서 나온다. 이 도토리들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회계사, 변호사, 웹 디자이너 등 각종 직종과 역량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다. 그들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각기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부자들은 타인의 자원을 지렛대처럼 이용해 자신의 소득을 높이는 것,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일찍부터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해서 부를 증식했다. 이는 타인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양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를 향한 여정에 남들과 공조하기 시작할 때 최대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 있다.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의도와 바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사회적 기술임을 이해하자. 비언어적으로 전달된다. 경청은 수동적 활동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하기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한다.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감사를 표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관점을 듣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 좋은 경청자에게는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모인다. 경청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동시에 선망하는 기술이다. 세상에 멍청한 질문이란 없다.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발언과 충실한 경청 사이의 신중한 균형 잡기다. 감사 없이는 부유한 마음이 불가능하고 부유한 마음 없이는 감사가 불가능하다. 감사라는 감정은 당신에게 부의 느낌을 선사한다. 다만 부를 끌어당기려면 그 감사가 깊고 진한 감정이어야 한다.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배양하는 것이야말로 부를 끌어당기는 진정한 방법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에 감사한다. 네, 여기까지 밥 프록터의 부의 원리를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